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식사를 하실 것 같은데요. 식사 끝나시고 나시면 전옥현의 안보정론 잊지 마시고 꼭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실 때 빨간색이 켜져 있는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제가 더 이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 관심사항 중에 하나는요.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이낙연 이제는 이제 당대표가 됐죠. 이낙연 당대표 간에 끝없는 갈등이 지금 표출되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1차 지원금과는 다른 선별적 지원이 맞다. 이런 기조로 쭉 일관해 왔고 여기에 대비해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무슨 소리냐. 모든 국민에게 다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거의 다 결론이 나가지고 오늘 오후에 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사실상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 선별 지원 쪽으로 방침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열이 되게 받은 것 같아요.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해가면서 오늘 그것도 새벽 3시가 넘어서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새벽 3시면 종종 저도요, 사실상 이제 심야 방송을 하던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새벽에 올렸다는 얘기는 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열불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얘기하는 일괄적인, 그야말로 전면적인 지원금 지급이 맞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더군다나 이제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되니까 새벽녘부터 일어나가지고, 혹시라도 모를 본인의 최후 통첩을 전달해서 당정청의 결정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하고 싶다. 이런 의지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최고의 변수는 바로 대선과 관련되어 있다. 둘 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돈 아닙니까? 돈. 그러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처럼 이 발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는 전 세계의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인의 돈이에요. 이게 화폐 단위예요.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원화는 한국 정부만의, 한국 국민만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어요. 미국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이 2008년도, 9년도 금융위기 때 그야말로 양적 완화다. 이런 용어를 통해서 무제한으로, 무제한은 아니지만 미국 경제가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히 세계 경제보다는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면서 돈을 찍어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를 되게 빨리 끝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갈등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도 미국은 우리보다는 더 큰 규모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이재명 지사가 한 번 그랬잖아요. 유럽 같은 나라 우리보다 몇십 배 국가 부채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돈을 많이 준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채율이 불과 40%밖에 안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주장했지만은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앞으로 2, 3년 후가 되면은 60% 이상대로 높아져서 그야말로 우리 부채 규모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채 규모가 정권 잡기 전에는 한 600조 정도 됐는데 지금 1000조가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부채 규모가 넘어가면 이재명 지사 정말 똑바로 들으십시오. 이재명 지사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없나요? 왜 본인의 호주머니를 아들, 딸, 손자, 손녀의 호주머니를 빌려서 채우려고 합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고픔을 현재의 재정 상태를 조금 축내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만은 2년, 3년, 4년, 5년 후에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은요, 우리가 먹는 밥에 반 그릇 이하로 줄여야 돼요. 왜 이걸 바랍니까? 예. 그래서 저는 원천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생각과 정책 기조의 정면으로 저는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만큼은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대로 선별 지원 쪽으로 조금도 변화가 없이 기존의 방침대로 오늘 오후에 결정이 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재명 지사가 올린 글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민주당 향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 이것은요,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 지지층만 본 단견적 시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해는 앞으로 3, 4차 재난 지원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은데 왜 이런 불길한 전망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코로나 위기 빨리 종식돼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보다도 더 강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3, 4차까지 재난에 대비하는 생각 자체가 이것은 본인이 경기도 차원에서는 할 일이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써 지금 2차 가지고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어려워하는데 3, 4차 재난에 대비하자. 2차로 끝내는 각오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더라도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을 최소화하길 바란다. 요 대목에 대해서는 저도 이재명 지사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차별적 지원이 아니고 선별적 지원이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 차별적 지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균등한 공정한 사회 정의 개념이 약간 좀 무뎌진 것 같지만, 이 선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더 공정하고 그야말로 사회 정의에 맞는 객관적인 합리적인 지원의 개념이 더 강하다. 그래서 저는 차별적 지원이라는 말 대신에 선별적 지원이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 아침 새벽에 올린 페북에 글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아내와 함께 결혼 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쌓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도 눈물이 나네요. 이런 이 어려운 우리 국민들 중에 어려운 분들께서 이런 정말 그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염없이 밤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자생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선별적 지원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 대상이 못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의 통계 수치만 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이 개인별로 이 지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당연히 과거 통계치가 인용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금년도부터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금년 이후에 개인 사정이 나빠진 사람들이 제외될 가능성을 우려하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정부도 무능하고 민주당도 무능하다, 청와대도 무능하다, 무능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현 정부 저도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 대목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까지 무능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지난 3년간 현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 정책을 경제 외교 안보 면에서 취해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능이 이런 부분에까지 반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이 내년 선거, 내후년 선거에 길이 없다. 그리고 우리 국가와 국민의 돌아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십시오. 그게 마땅한 도리다. 그 다음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만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폐 세력과 악성 보수 언론이 장막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 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집니다. 이것도 잘못된 이재명 지사의 선입견이다. 이것이 본인이 지금 이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 전부 다 대선을 노린, 그야말로 이낙연 대표와의 1대1 게임에서 이기고자 하는 모든 것이 선거 계산적, 공학적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본인의 마음을 여기서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선별 지원 쪽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선별 지원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적폐 세력이라고 보는 시각,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부 보수 언론에 대해서 악성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거, 이 용어 하나하나에
이 이재명이의 아주 잘못된 고쳐질 수 없는 이념 대결적 측면, 그야말로 적과 우군을 나누는 이러한 분열적 사고방식이 여기에 딱 담겨져 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대선에 출마해서 제대로 된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먼저 없애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불환빈, 불환균.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지 말라. 불환. 그 다음에 불균은 균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환이 이제 이 걱정은 그런 우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옛날 말을 인용한 겁니다. 불환빈, 환불균. 예. 요 얘기, 불환빈, 불환균.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왕조 시대의 다산 정약용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뭐 보편타당한 진리죠.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의에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습니다. 여기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나치게 정치화시키지 말아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돈이 많은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그 이 부유층에 대해서 안 하는 지원, 거기에서부터 아껴지는 재원을 어려운 그야말로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두껍게,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이게 차별이라는 개념으로 일반화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고다. 예, 그래서 이렇게 민주공화국이라는 말과 차별이라는 말 함부로 혼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이 이러한 이재명의 패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충분히 들어달라. 그야말로 대권 주자로서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고, 현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는 게 뭡니까? 국민 통합을 잇고 있잖아요. 예,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도 바로 이 대목에서도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그런 시각, 이 사고의 틀, 프레임이 잠겨 있다. 이걸 노출시키고 있는 것을 분명히 고쳐달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분한 신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저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연대성의 훼손이라고 할 때 연대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좋게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1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이 전면적 지원으로 인해서, 보편적 지원으로 인해서 재정에 얼마만큼 손상이 갔는지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시정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마지막으로 지난 4일 날도 페북에 뭐라고 썼냐면, 홍남기 부총리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선별 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 조직 구성으로서 불법 부당하지 않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 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 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 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 증대, 기업 생산 증가, 국민 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고집을 그만 접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선별적 지원, 이런 데 뜻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4차 추경을 이제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4차 추경 규모는 7조에서 9조 정도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대로 정말 필요한 한 사람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하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계층과 업종들이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가 극심한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이런 데 대해서도 이 휴업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차 추경안이 오늘 확정이 되면 정부는 15일쯤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이재명 지사와 그리고 이낙연 대표와의 지금 이제 대권 경쟁적인 측면에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1, 2년 남았는데요. 이 완탑이 없이 둘 사이에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지지율, 여론의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의 선별 지원 방침, 그 다음에는 국가 채무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제한적 지원, 아마도 많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필요로 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그리고 이 업종 지원이 아껴지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이 지급 방침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